주인이 있다고 지금. 아니 30대까지 얘기했잖아. 39이라고. 저희가 눈 때문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오늘 판서를 좀 줄이고 진도를 좀 빨리 좀 나가랍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동영상 보시면 판서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위주로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많이 뺄랍니다. 74페이지를 보십시오. 대리행위 종종 반드시 대리행위일 때는 3자 관계가 있잖아. 자, 본인과 이거 아마 지금 다 됐습니다. 대리권이 임야와 음자에 관해서 대리권 전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오늘은 이제 대리행위에 있어 배워야 하는데 이 대리행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됩니다. 네, 현명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원칙이 유효해야 됩니다. 이 대리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대리행위 할 때 첫 번째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이 뭐냐 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현명 다음에선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있어야 대리행위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만약에 대리행위일 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일 때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인의 하자나 혼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인권이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현명주의와 대리인의 능력과 대리인의 하자와 훈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인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거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대리에 대해서 총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74페이지에 보시면 현명을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114조에 보시면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결론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현명이란 말의 뜻은 본인을 위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 말 뜻은 수동대리를 뜻합니다. 이 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 말은 말이 어렵잖아요. 자, 이런 뜻입니다. 얘가 지금 말하는 현명은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현명해야 되겠죠? 누구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현명하는 뜻입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잖아요. 병도 현명해야 될까요? 병도 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야, 이 돈은 갑의 매매대금이야 라고 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이면 여기 서류 일체를 줄 것이고 병은 만약에 을한테 체결권을 주면 뭔가 있어요. 매매 체결권만 줘도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뭐까지 있다고 했어요? 지급기일을 연결 권한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대금 받을 때 병이 이 돈은 매매대금이야 라고 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셨죠? 그게 말하는 이양의 수동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대에 대한 현명. 상대방에 대한 제3자에 대해서도 준용한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현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을이 현명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버려요? 자기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을이 갑을 위해서 갑의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구 계약이 돼요?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 사이에 자기 계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암하라고 돈을 줬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뭐예요 되고? 자기 계약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표시에 하자나 흥결로 해결합니다. 다시요. 현명을 하라했는데 현명이 꼭 뭐라뇨? 주위에 객관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현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 갑이 대리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사의 병이 을이 갑이 대리거라를 알 수 있으면 이게 현명하게 된 겁니다. 을도 현명해야 되고 병도 현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을과 병 사이는 자기계약이 되는 거예요. 을과 병 사이에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럼 을과 병 사이에 자기계약이 되냐? 그건 아니다고요. 의사표시에 하자나 흥결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먼저 하셨죠? 대리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한테, 상대방한테. 근데 꼭 그게 위임장을 보시거나 딱 표시는 다 위임장을 보면서 나 대리뇨 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우리 갑이 대리를 알고 있으면 현명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2항을 보시면 가로 2번 있죠? 74페이지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에게 자신의 의사표시 본인이 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수동대리를 뜻하는 겁니다. 수동대리에서는 현명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 상대방 병도 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현명한 방식은 아무것도 됩니다. 본료식. 서명대리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대행대리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명대리가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유탁된 만약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서명대리예요. 유탁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서명대리를 인정합니다. 자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누구에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이른다고요. 그래서 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115조 보시면 조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자기에게 된다는 뜻이에요. 현명하지 않으면.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우리 갑의 대리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자기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대리행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에는 아까 그 말입니다. 그러나가 외의 구정이에요. 상대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기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대리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되니까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 자, 매매 판례를 보시면 매매 유의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매매 유의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뭐예요? 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인감도장을 교부했어요. 인감도장을 교부하면 대리 인정해줘야 인정 안 해줘요? 인감도장 교부 인정? 안 해줘요? 해줘요? 인감도장의 교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리 인정해준다 안 한다?
인정해줍니다. 인감 도장을 그냥 보관만 시켜놨는데 얘가 대령이 했어요. 그거 안 해줍니다. 인감 도장만을 교부가 아까 전에 말한 제가 설명대로 위탁된 인감 도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감 증명서만을 교부해서 줬어요. 인감 증명서만 교부. 자, 얘는 대리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매매 유임장을 제시한 경우 인자 금방 했죠. 판례에서 얘를 인정해줘요. 뭐시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저한테.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자, 뭐만 아셨죠? 자, 대리인의 그 다음에 대리인의 먼저 하자가 먼저 나오네. 대리인의 하자 훈결 간단해요. 자, 대리인의 하자 훈결은 자, 대리 행위에 하자가 발생하면 갑을 기준으로 할까요? 을을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을을 기준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집에서 뭐 보고 있다고요? 네, TV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리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원칙. 외적으로 자, 외적으로 갑이 요 대리 행위하면서 이 대리 행위의 하자나 흠결을 갑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을은 지금 선이 무과실이야.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갑을. 갑의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에 하는 경우에 을의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누구를 기준한다? 갑을 기준한다. 외적으로 지시에 쫓은 경우 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그 다음 자, 만약에 대리인이 이중맹매를 하면서 여러 병과 다른 사람하고 다 이중맹을 합니다. 병과 정 사이에. 갑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103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매매행위를 하니까 얘가 이제 갑 대신에 법률행위를 한 거죠. 매매행위의 당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1 매수인이 됐고 제2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얘 우리 대리인이 한 반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겠죠. 왜요? 지가 하는 거잖아 지금. 갑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인의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도 103조에 걸립니다. 왜? 대리인을 누가 하는 거? 법률행위를 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대리인이 하자는 건 누구를 판단하니까? 우리 자신 대리인을 한 거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103조에 걸린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103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됐죠? 뭐 말인지? 그래서 103조 갑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선이 무과실이죠. 왜요? 모르니까 집에 TV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냥 법률행위 누가 해요? 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셨죠? 뭐 말인지? 자, 2번 대리행위 하자 제일 마지막에 116조 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116조. 쉬워요 이거는. 의사표시의 효력의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인물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이다. 아래 2항은 예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특정한 법률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 알지 못하는 것, 선이거나 무과실지라도 누구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되셨죠? 뭐 말인지? 설령 우리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본인이 과실이 있거나 악의인 경우에는 뭐예요? 얘가 지금 선이 무과실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 선이 무과실인데 얘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 얘들 근데. 아니면 어떤 착오로 인해서 했어요. 그러면 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알고 있어요. 얘 근데 이런 거예요. 요 병집에 병 앞으로 뭐냐면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 이 A라는 물건이 하자가 있는 걸 갑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얘를 사러 오는 거야. 근데 을은 이 하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나중에 서우니까 엄마 이 하자 있잖아. 그래서 본전행위는 뭐야? 이 매도인한테 담보채권 물을 수 있냐? 물을 수 없다 뜻입니다. 원래는 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선이 무과실이니까 모르니까. 근데 매도채권을 물을 수 없다. 왜? 본인이 알았거나 알고 있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뭔 말인지. 기준은 누구를 기준한다? 법률이한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만약에 선이 무과실죄라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이 무과실, 을에 대한 대리인의 선이 무과실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언론을 말씀하세요. 다른 예를 들라니까. 자,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범위의 이유. 아까 그 말이고. 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은 일반 첫 번째 대리인의 능력에서는 미성년자 가능해요, 대리인이? 미성년자 대리인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대리인이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그럼 미성년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성년자만 보면 되니까 비성년 의견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도 가능하다. 단 뭐예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의사 능력은 뭐예요? 유아들, 만취자, 몽유병 환자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요. 이해 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갑은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행위 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리가 처음 발전하는 경우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모나 자식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발달했다 했잖아요. 내 자식이 성인이 되더라도 원전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리는 법정 대리인을 하는 거죠. 그게 저부터 대리가 발전된 거예요. 그게 법정 대리가 먼저 발전되다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서울 가서도 계약서 써야 되고 부산 가서도 계약서 써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의 대리를 만들어서 각자 활동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의사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외우면 안 되시고 뭐만 하셨죠? 대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본인 의사 능력도 요하지 않는다. 단 그럼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숨만 쉬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숨만 쉬면 다 권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냐 법인이냐 다른데 우리는 법인에 관해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사람이면 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또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자, 임신 4주부터 사람이냐 다 나와야 사람이냐 머리만 비치면 사람이냐 이런 것도 배워요. 자, 그래서 자, 의사 능력은 요하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요하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대리 효과. 자, 대리 효과는 자, 여기까지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유한 대리 행위면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미치냐? 누구한테 미칩니까? 본인한테 미치는 거죠. 유효한 대리인이 됐으면 대리인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책임 아직 표현을 안 했으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의 범위, 효과 귀속 범위 있죠? 네, 거기 누가 본인을 귀속합니다.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불법이나 다른 사람들 내가 죽여놓고 야 네가 죽였다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봐놓고 네가 봤다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대리인이. 자, 봉의 능력은 뭐예요? 자, 복대리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대리. 자, 복용권이 뭐냐? 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게 복용권입니다. 복용권이 자, 대리인을 복수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을이 다른 대리인 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란 말 뜻은 자, 여기 보세요. 복대리는 정의는 대리인 이런 거잖아요. 봐봐요. 대리인은 을이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갑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가 해요? 법률행위를? 자기의 법률행위 상대방 함으로써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갑한테 미치는 게 대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복대리는 을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하에 선임합니다. 다시요. 을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하에 선임하고 그 선임한 정은 대리인과 똑같은 권한 의무를 짓고 그 효과는 얘가 한 법률의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 갑한테 갑니다. 다시요. 복대리는 정의가 중요해. 말 속에. 그걸 말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을이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복용권은 이 복용 선임한 행위는 대리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다시요. 을이 정을 선임한 복대리인을 선임한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기다는 사람은 헷갈려요. 사실 대리 행위는 여기 났잖아요. 의가 누가요? 을이 대리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법률이라고 함으로써 그 효과는 누구한테요? 갑한테. 얘는 을은 누구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본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행위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책임하에 내가 선임한다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런 거예요. 대리행위가 일단 아닙니다. 복대를 선임하는 선임행위는 일단은 뭐예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대리는 반드시 내가 뭐라고 선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임해야 되잖아요. 법의 규정은 없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임의대리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의의가.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책임하죠. 내 이름과 내 책임이니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권한각이 어떻게 됐어요? 주종이에요. 얘가 더 큽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리인이 만약에 소멸되면 얘는 소멸돼요? 안 돼요? 네, 소멸됩니다. 왜요? 내 책임에서 내가 임대하라는데 복대리인이 매매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과 내 책임하니까 내 책임이 이만큼이면 복대리인도 뭐예요? 내 이만큼과 내 책임만 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제가? 얘는 누구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내가 책임을 내가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냐? 갑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 이게 되셨죠? 그 말인지? 그 말씀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싹. 갑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갑의 대리니까 뭐예요? 을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갑의 대리니까 우리가 대리인 소멸사유 있죠? 본인이 깨꼬닥, 대리인이 꼴꼬닥.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이 두 가지 파산하거나 그러면 일본에서 저기 갑의 대리,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표현이 옳지 않습니까?
의뢰 대리 저 1번 보면 그 4번과 그 차이를 보면 요 1번은 이 제가 안 쓴 게 이 대리행위는 뭐냐면 선임한 의리 선임한 선임행위가 대리행위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의리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선임행위. 네, 의리 선임한 선임행위가 대리행위냐 아니냐라는 말하는 거고요. 선임행위가 대리인의 파산하고 또 뭐 있어요? 피성년. 그거는 중요해. 본인이 꼴까다거나 대리인이 꼴까다 하시거나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파산이고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인이 소멸된다 했어요. 그러면 갑이 대리니까 마찬가지 이 정이 복대리이면 똑같이 정에도 정도 파산하거나 정이 피성년 후견되거나 정이 사망이면 대리권이 소멸될까요? 당연히 소멸되지. 그 외의 것 얘도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뭐만 아셨죠? 갑의 대리니까 대인의 소멸사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얘는 누구의 복대리니까 또 하나 더 추가될 것이 대리인이 만약에 소멸되면 얘도 따라서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리인의 소멸사유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더불어 플러스 대리인이 소멸하면 얘가 사망했어요. 치면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멸되냐?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되고요. 됐습니까? 뭐 말인지?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이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제일 잘 나온 게 뭐냐 이제 복인권을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구별해서 인냐 음자가 제일 많이 나온 시험이고 요 말들을 지금 한 문장을 쭉 연결해서 한 문장 내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 대리인이냐 아니냐. 응? 복대리인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존재한다. 이렇게 시험이 내는 거예요. 문장을 쭉쭉. 그 다음에 대리인 소멸 사유가 넣을 때 대리인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도 대리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본인이 복대리인이 파산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번이. 다 문항석이 다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또 아니면 두 개씩 섞어서 문제를 내든가. 1번 것만 헷갈립니다. 네, 1번 거. 왜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인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 아까 현명하라 했잖아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근데 얘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야, 갑의 대리인이라는데 내 이름으로 얘가 선임하는 거죠. 내 이름과 내 책임하에 선임하고 그래서 누구요? 선임했으면 그게 내 대리인이 아니라 쫙이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임했지만 내 선임과 책임, 선임 감독사기의 책임을 지지만 일단 선임을 했으면 그 대리인은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갑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왜? 내가 갑의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대리인이 되는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됐죠? 뭐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임의대리나 법정대리인이 다 이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다 복인권을 가지고 있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임의대리인은 복인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임의대리인 복인권? 없습니다. 없어요. 법정대리인은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지 마음이에요. 근데 원칙 없습니다. 원칙 써줄까요? 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갑이 승인했을 때. 네. 본인이 한다는데 뭐. 갑의 승낙. 어떤 거 있을까요? 부득이한 경우에 존재합니다.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그 말은 뉘앙스랑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정확히 맞냐? 5개 다 쳐다봐야 돼요. 더 많이 틀린 걸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맞구나 그걸 그래도 4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더 정확하면 너무 쉽잖아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너무 뻔하잖아, 인간적으로. 너 답을 알려주잖아, 이렇게. 너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기분 안 아파요? 좀 나빠야 되는데 아이씨 이것들이 나를 걸러보고 이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선임할 수 없고 외적으로 2가지 본인이 성난있거나 불리한 상황인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충행이 뭐라 하세요? 언제나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늘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반드시 이런 반드시 내가 안 들어가요. 언제나 항상 여기 들어가면 또 우리가 의심가잖아요. 언제나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문제예요. 책임. 자,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지냐? 선임. 자,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복대리인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복대리인은 뭐라 했어요? 항상 누구만 있다? 임의대리인하고 법정대리인은 누가만 있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하고 법정대리인 중에 누구만 존재한다고요? 임의대리인만이 존재한다고. 선임해야 되니까.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만 있지 법정대리인이 없다고요. 복대리인이. 근데 이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원래 여기 있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임의냐, 이 봐봐요. 우리 얘가 임의대리냐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요 임의대리만 있다는 말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복대리인 정. 이 정은 항상 임의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의와 법정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책임은 얘는 을은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선임. 내가 선임했잖아요. 그리고 선임하고 감독하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지가 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더 중하게 돼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 과실부터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 근데 무과실 책임이 책임인데 얘가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난주처럼 폭설이 기습 폭설을 못 왔잖아요. 내가 대리인을 세워서 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묻힌다 감독상이 책임을 짓습니다. 법정대리인. 이해되셨죠? 뭔 말이냐면, 자, 경감하는데, 임의대리인도 경감하는데, 갑이, 요 정을 복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을한테 시킨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얘는 안 하고 싶은데, 을은. 그러면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선임 감독 책임은 좀 억울하잖아요? 왜요? 정이 이 새끼가 영 싸가지 없거든. 불성실하고. 근데 갑은 잘 몰라. 근데 자기 을을 한번 튀겨봐서 아예 안 되는데요? 그래도 너.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 지시에 의해서 갑의 지시에서 선임한 경우도 똑같이 선임 감독상을 질 것이냐?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만 지냐? 을이 정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불성실할 때 해임을
해임을 해태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이 해태 타이거즈가 아니고요, 한자인데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태만히 했을 때. 그러니까 해임권을 태만히 했거나 통지 본인한테 가방한테 통지를 게을리했거나 그런 경우에만 책임이 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론은 좀 경감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책임이 경감된 거죠.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제일 시험에 여기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복대리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내용 의의에서. 자, 그럼 책을 봅니다. 자, 복대리인. 자, 의의 보시면 의의 제일 첫 줄에 자, 밑줄 쳐줄 건 대리인의 누구예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 의의 보시면 그 다음에 선임 또 거기다 밑줄. 누구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말이 법적 성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의의에. 이게 첫 번째 법적 성질을 보시면 복되는 건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당연하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소멸사유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하니까. 2번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요? 자기 이름으로 대리 이름으로 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의미된다. 왜요? 선임하니까. 선임한다는 뜻이에요. 복대리는 언제나 의미된다. 그 말은 선임하니까. 그리고 복대리는 효과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말은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법적 성질이 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술할 뿐이에요. 되셨죠? 자, 대리인은 복임권과 책임이 됐습니다. 거기에 선임의 요건, 원칙,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본인의 승낙, 외 중에 부득이한 사유. 자, 선임 감독상의 책임. 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책임 경감 있죠? 자, 임의대리는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본인의 지명 밑줄. 동글뱅이 2번에 책임 경감 있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자, 두 가지입니다. 자, 혜택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 있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이럴 때 태만한 경우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 복임권과 책임 보시면 자, 선임 요건 있죠? 언제나 할 수 있고 거기서는 선임의 요건 보시면 자유롭게 있죠? 언제나 할 수 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 무과실 책임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뭐예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짓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임의되는 거 법정들을 딱 묶어놔서 표로 만들어 놨네요. 자, 복대인의 주의. 여러분들 그 박스만 하면 되고 제가 써준 것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그 말을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본인의 복대인의 주의는 본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 뭐예요? 똑같이 대리인과 권리 의무를 갖습니다. 복대인은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짓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관계, 주의, 감독과 모자관계, 복대인의 복임권. 그러니까 복대인은 또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냐? 학설은 있다고 봅니다. 학설은 복대인도 또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냐? 네. 다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자, 복대인의 그 소멸.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반적 사유 있죠? 사망하거나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경우에 있죠? 그러면 임의대리인 특별한 소멸 사유 뭐예요? 임의대리권이 나를 선임한 임의대리인이 소멸되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래, 대리권 소멸을 마지막에 3번을 보시면 대리권이 모권이 대리권이에요. 소멸은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가령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하여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복대리인과 함께 소멸한다. 아까 말한 임의대리인이 뭐예요? 소멸하면 복대리인도 여기 있잖아 3번. 임의대리인이 소멸해버리면 당연히 얘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소멸한다. 아셨죠?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갑의 대리인 때문에 얘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렇게 똑같이 을과 권리물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도 대리인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자기가 사망하거나 얘가 파산하거나 얘가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됩니다. 더불어 플러스 대리인이 똑같은 이유로 소멸하면 뭐예요? 아들인 복대리인도 똑같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냥 쭉. 이해되셨죠? 그거 그냥 글씨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고. 표지 있습니까, 지금?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인지 보십시오.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항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선인 감독상의 책임만을 짓는다. 어떤이 틀렸는데. 다시요.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선인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어떤이 쓸까요? 표정이 안 좋은 게 실수라.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자,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나는 중간이다 생각. 자, 우리가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일단. 다 배웠는데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쵸? 자, 봐봐요. 이제 키워드가 뭐냐. 자, 여러분. 하스바, 대리인은 하스바,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임의대리는 법정대리 있는데, 일단 첫 문제 생각하셨겠죠? 안 쓸까요? 자,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두 번째 생각했겠죠? 부득이한 어떤 경우가 있냐?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어떤 경우도, 이게 또 걸리네, 마음에. 어떤 경우, 한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걸리죠. 봐봐요. 임의대리인, 내가 구별 안 했습니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요. 부득이한 사유 무슨 책임져요? 오, 그러네요. 법정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네요. 무슨 맞춰요? 무슨 책임져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그래서 틀려? 대리니까 임의대리의 법정대리 다 포함시킬 것이고 그렇거 아니에요. 내가 구별 안 했잖아요. 임의대리의 법정대리 둘 다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되면 얘가 틀린 문제가 있지만 이 대리란 말은 임의 법정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둘 중 하나가 틀리면 얘 틀린 문제인데 둘 다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다 선임 감독성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거 매년 내가 문제 내면 매년 다 틀려. 다 헷갈리요. 딱 보고 옆에 써놔도 헷갈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기본을 다 두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게 잘 되셔야 돼. 이게 잘 되셔야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구나. 그러면 문제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말씀.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왜냐면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으면 저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박혀있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을 찾아보나 본인들의 판사한 부분을 찾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문장이 틀렸구나 라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목건대리. 자, 핵심은 교육권에서 핵심은 수 문제에서 나올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 협의의 목건대리